법인세법상 손익이 기속사업 명도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실제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명도를 기록시기로 합니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 임대료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끊으니까 1년 이하인 경우 1년 초과를 이렇게 하는 거지. 납품 계약 또는 스탁 가공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된 물품의 경우는 다음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된 날이 속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향했는데 보면 상품은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상품을 인도한 날이랑 사용 수익이랑 대금 청산이랑 또 맞아, 이전 등기일 등록일 중에 빠른 날. 리스 이용자 리스로 인해 수입하는 지급한 리스 개설 원가를 제외한다. 금과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기를 적용하는 금융리스 외에 리스해 저희끼리 통금을 살판다. 4번 도급공사의 적용으로 인해 입금과 송금은 진행 기준을 인식하는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도급공사의 입금과 송금은 빈도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이 손익 기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법인이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 할인 금액은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간, 그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에 속하는 사업인데 매출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 1년 초과한 특수관계에 거래했다는 기관과 미자를 해당 사업인데 손실을 계산 성금을 보지 않는다. 요거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을 찾아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각 사람들 신고 조정에 해서 중소기업이 아닐 때 통계로 그냥 계산한 것만 인정해주지. 추가로 회수기에 신고 조정할 수 없어. 중소기업이 아님 자산을 이걸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현재 가치로 평가해 현재 가치는 차등으로 생각한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그 인정해주지. 이반을 반. 법인세법상 손익 기록 시간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본 것. 중소기업인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명목가치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정할 수 있고, 법인 결산을 확정할 때 계약기간 1년 이상의 매출량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고. 예약 매출은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외국 자회사의 자금을 대하고 이자 지급 약정을 도래전 기간 경과금 미수 이자를 결산성 계산한 경우 실제 이시기로 이자 소득으로 계산 신고 조정할 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단기 예약 매출을 이런 시장 진행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신고 조정할 수 없다고. 예약 매출은 그러니까 맞아. 예약 매출을 계상했을 때는 인정해주고 그대로 진행 기준했을 때는 신고 조정할 수 없죠. 그게 이자에 그거는 신고 조정할 수 없다. 3번 5번 법인세법상 손익 기록 시기간 설명에 옳은 것은 도급공사의 경우 법인이 비치 기재한 정보가 없어 작업 진행료를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고 공사 원가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니라 애초 진행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인도 기준. 부동산 판매 양도성이 기록 사업연도에 해당 부동산 유형자산을 불려 재고자산을 불릴 경우가
다르지 않지. 부동산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법이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세금 등 받아오름을 배세 양도하는 경우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승인식 방법에 따라 관련 승인 기록사 면도를 정한다. 영수증 발급 대상을 업종을 명의하는 법인이 금전은 이해 처리할 수도 있는 거지. 법인 수입한 배당 기록사 면도 잉여금을 처분한 게 아니라 기명 주식일 때는 이번 좀 결의이고 무기명 주식일 때는 그걸 투자 실입한다. 제조업을 영위한 영인업법인 주의 제25기 각 사업면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고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증기예금 밀수지 10만원 이자세를 계산한 경우는 이를 불사용 해서 10만원 이자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은 기간 경과만 하면 안 되고 일감 불사입하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회사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시에는 미주기비자의 세무조정할 필요 없다. 금전소비대차는 그거 아니지. 금전소비대차를 그런 거지. 나 이거 다시 봐. 단기 중 파산한 피해자 시 3,000원을 송금 피만큼은 잠깐만. 금전소비대차 있어. 판매후 발생 채권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계산에 사용되는 필요 없고 건축물을 2년간 임대, 2년치 임대를 임대 만료를 회수하기로 했을 때는 단기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거는 단기로 보지 않고 장기로 보니까 기간 경과 원칙이지. 좋아한다.
인수를 보겠네. 인수를 좋을지. 됐어. 어디지? 다시 하고 있어. 그럼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2,400명이 24 곱하기 10, 10월 12선 300 근무사임이지. 뭐 해야 되고 법인세법상 손익이 기록사면 대관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에 속한 사면대 입금을 한다. 그렇지. 인지세를 자산세금 중에서 신고납세에 대한 세금 신고를 부가가세진 세금은 고지를 교시를 하되 경쟁의 경우에는 고지를 하겠다. 요거 물어봐야 된다. 아직도 모르는 수정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일이 될 수도 있고 납세하는 그때가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요거는 물어봐야 되고 법인 조건 등의 자산을 판매하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는 정상되어 해당 채권에서 입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은 법인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것은 그 목적으로 인도를 속한 사입할 수 있고 법인 사채를 말하는 사채 합계하고 공제한 금액을 상각부에 따라 사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송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의 기록 시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람들의 입금과 송금의 기록 사면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에 속한 사면들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보험료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사면도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산한 사면도에 입금을 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세법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에 대해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서 입금에 산입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이것을 자산 판매하고 인도기준을 개최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송금을 살입할 수 없고 그대로 인도기준에 쓰면 계산한 것만 인정해주고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해는 그 거래에서 정한 대응결제를 속하는 사업연대 입금과 송금을 한다. 입금과 송금을 한다. 입금과 송금을 한다. 그래서 대응결제를 속하는 사업연대 입금과 송금을 한다. 그렇지. 제조업을 향한 영리업법인의 주의 중소기업이 아님에 제25기 손익 기록서면 대관 설명으로 옳은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에 의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입금과 손익 기록서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속한 사람들 한다. 8번에 1번. 조건을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을 개최한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회수할 걸 순간 살펴할 수 없고 신고 조정으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차렸을 땐 그냥 인정만 해주는 거죠. 약정인 지급기를 매출할 임금을 이가에 지급한 경우에 그 매출할 임금액은 매출에 차감하는 게 아니라 약정인 지급기일이 있으면 약정인 뭐 없을 땐 지급일이니까 25기에서 빼는 거. 이 경과기한에 대응한 이자 30만원 이자 아니고 25개 배우는 그 이자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비용 이자 비용이야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걸 받는 놈 문제인 거지. 아까 이자 수익일 때 문제지. 이자 비용이야 내가 그냥 나와버리면 원천징수 나와버리고 그냥 끝이니까 상관없으니까 난 계산한 거 그냥 그대로 간다. 임대료 이거를 선물로 받는 조건 임대 계약책이라고. 임대료면 단기니까 수익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익은 300이 아니라 수익으로 계산 안 했으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지급일로 쓰면 좋죠. 알런 이해할 땐 지금이야. 법인세법상 손익지급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금융공업 이해법이 원천징수된 이자로서 이미 기간에 대응한 이자를 해당 사람들 수익으로 계산하며 그 계산한 사람들 입금으로 이외의 법인은 이자로서의 경우는 계산 사람들 입금을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에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람인데 입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금전청 경우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전국 대외 활성화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각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각각 해당 사업인데 입금과 상관 살펴 했을 때 하지. 중소기업 때 결산 확정에 있어서 일상당에게 대하는 비용 당해 사람들 수익과 선별로 계산한 경우 이를 각각 당해 사람마다 입금과 송금을 한다.
됐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그렇게 사는 경우 이를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금과 송금을 한다. 그쵸? 그래서 보면 주 A의 제25기 재무자산 관련 사례다. 사람도 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손기한 사람 당기순이익은 6천이며 본세 비용은 1천이다. 기사원가 2만 정상세금 1,000입니다. 재고 실사가 실제수는 800개였으며 그 차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회사는 장성수량 기초로 매출은 깔겠습니다. 20 거래처 외상 판매액을 샀어. 그러면 시가상 그러니까 입금사입 300이고 입금불사입니다. 입금을 송금불사입. 그래서 송금사입이지. 그다음에 입금사입 비정기 보험액 25기에 했으니까 입금사입 180. 송금사 기타 사죠. 입금불사입 120. 그다음에 부족의 원인을 이거 상여시니까 송금사입 송금불사입 120. 이거 입금불사입 80. 사업액 200. 더하기 1000 마이너스 6000 4800. 4800이 아니라 7200이지. 더하기 1200. 그리고 18만원. 연회대업법은 주 A 중소기업에는 다음 자를 이용해 제25기 사업연도에 하루 판매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자 한다. 세무조정을 통해 감소할 수 있는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추 한 자리에 다른 세무조정 사항은 없음. 제25기 사업연도 초 원가 500원 상품을 750만 판매를 150에서 5년간 균등하게 회수하기로 하였다. 할부당할 수 없다. 그러면 5년간 균등하게 했으니까 얘는 현재 가치로 계산했네. 현재 가치로 계산했으면 계산한 거 인정해주지.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입금하는 건 몰라도. 11번은 1번 빵.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1% 만들어서 주고 그런 문제도 또 반복해서 또 변형된 걸 풀어봐야지. 변형된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이건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번갈아서 풀어가지고 훈련을 해야지. 연례 내역부는 주 세종의 제25기 사업연도 상공 위탁 판매 관련 자료다. 제25기 세무조정 시 가산지원과 차감지원 순차로 오른 것은 세종은 상품 작성 시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10% 결산상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 24기에 원가를 하면서 30%가 25기에 판매됐으니까 요때 1,500.3 입금사입 300 이거 0.1 송금사입 30 이거 600 곱하기 0.1 60 600 곱하기 180 그 다음에 25기에 전부 하지만 60%만 판매했으니까 그 다음에 40%는 입금 불사입 150 곱하기 300 곱하기 0.4 입금 불사입 유보 600 송금 불사입 60 그 다음에 1000 0.4 송금 불사입 400 760 마이너스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50 10만 3분 13만 영리내국법인 주의 A 중소기업 제25기 사람도 관련 사례다. 세무조정 제25기 각 사람도 소득금액이 영향으로 오른 것은 하룻밤에 인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매월 하는 거야. 그럼 10개월이면 단기간 보니까 인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회색이니까 입금사의 800이고 20개월이면 그러니까 기간 경과분 이거 회수일에 각각 매출에 걸렸어. 이에 대해서 인도일에 했어. 인도가 이렇게 기간 경과분이니까 8, 9, 10 1000 해야 되는데 900이니까 900이 아니라 총판매량 인도일의 총판매량 그렇지. 성공사입 16억 그러면 한 200 감소 3,500 14만 영리내역법은 주행이나 할부 판매 손익을 하고 회수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 제20억이 사하면 더 할부 판매 및 대금 회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부 판매 거래에 대한 세무시장에서 미칭이 안으로 오는 것은 회수 6개월마다니까 6, 3, 18하니까 1000씩 그러니까 기간 경과분 1000씩 회수 회수액이 900인데 1000이니까 6, 10 그러니까 6 하면 10이고 1000 금산 100이고 인도 3개월마다 400씩 했으니까 3개월마다 400씩 했으면 3개월마다 400씩 했으면은 4하고 그러니까 3, 5, 15였던 그거 기간 경과분 400 800인데 차이니까 20살 200유로 인도 3개월마다 3, 3은 9니까 단기니까 2400만 계산하면 되고 7200만 2400 하면 4800 이금산이 4800 4800 이건 단기가 아니긴 한데 26기부터 시작이니까 인도일이 26기 걸로 쳐야 되는데 이번 기를 계약금 100을 수령했으니까 이건 불쌍 100 4800 마이너스 2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4600 플러스 14번에 14번 다음 중소기업은 주 K 중소기업이네. 양도 세분화 세무자가 제 토지를 200 양도하고 제시를 100씩 받기로 했다. 1회 이상이고 그러니까 2회 이상이고 1년 이상이니까 기간 경과분을 할 수 있지. 현재 가치는 이거 150 예습 배터리 예수는 30만 20이다. 다음과 초기출에 했다. 회수기를 도래 기준으로 범위수 부담 최소화해서 회수기를 도래 기준으로 하면 이 건물사에 알사 건물사에 말 30평을 하고 다시 100 양도에 대해서 100 예금사입 100 예금불사입 송금사입 55
이금사의 45 유보 25 감사 15만 3번 26개 입금사임 25 유보 처분한다. 다음 들어올 때 대원 청가액을 타는 다시 좀 물어봐야 돼. 16번 이런 해법인 중소기업이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건 무조건 진행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완성 기준 하면 안 되고 진행 기준에 따라서 정사 그래서 도금액 100 곱하기 50 아니 70 80이니까 입금사에 86억 송사에 56유보 진행 기준 따라서 했고 병공사 300 곱하기 80 입금사에 126억 송사에 84 진행 기준을 잘 하긴 했지만 판매기로 걸렸네. 60 나누기 80 금사에 80면 80 더하기 80 더하기 10 마이너스 140 16번에서 17번이면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때는 단기나 완성 기준을 수 있으니까 완성 기준 잘했고 이거 단기 법인세 부담 최소화할 때 이런 단기로 하는 게 그러니까 완성 기준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완성 기준 하면 되고 진행 기준 그러니까 이건 진행 기준이 맞는데 이건 또 이거 200 곱하기 60 입금불사의 100유보 성금불사의 66원 그 다음에 400 곱하기 80 입금사의 86 80 더하기 60 마이너스 40 40인데? 아 맞다 그래 이건 진행 기준으로 해야지 120 입금사의 플러스 120 80 성금사의 84 76 17번에 1번 정도 금액은 4번이다 송사 예정 비용을 계산된다 그러면 요때 입금산입으로서
120. 이때 입금세 1억 2천. 그다음에 이때 5천 20살 유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이때 1억 6천이 증대돼 있어. 그럼 4만 곱하기. 그래서 하자보수 충당금 1천. 그걸 안 하니까 그다음에 재비용도 입금불세, 송금불세 붙이니까 일단 3,048. 인간당 충당금이 아니고 하자보수 충당금 요거는 나중에 충당금 쪽 보면 또 확실해져. 그래서 8천 마이너스 1,200 6,800이거든. 6,800 나누기 1,000 곱하기 3만 뭘 3만 곱하기 3만 1,200 더하기 5천 나누기 맞다. 건설 근로자의 인건비 1,000도 계산됐지.1억 2천. 그다음에 송금사에 8천. 8천. 9천. 2천. 조정으로 인하면 그러면 이때는 2천 플러스 2천. 이건 계정금만 바꾸면 되고 송금불사에 1,200. 3,200. 18,500. 주소를 잊었을 걸요. 잘해도 주소를 제25기 사업인데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이제 이렇게 한 2번만 더 반복해도 이제 한 번에 아마 충축부터 좀 서두르면은 하루에 자산 평가까지 한 번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부지런만 하면 게을러 터졌어 그렇지. 부지런만 했으면 소원이 기록시까지 소원이 자산 평가까지 한 번에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복. 그러면 법인세 한 3분의 1은 이제 한 번에 반복할 수 있는 거니까. 주서울의 이자 수익 관련 자료다. 주서울의 25기 사업년도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전기 이전에 세무조정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서울의 제23기 10월 1일에 국내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정기예금이자 600만원 만기시 임시에 지급받으면 법인세법에 이자소득이 14%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이자는 별로 안 치니까 기능연금 이자 올리고 다 입금부세 입금세 유포해서 여기 한 번 입금부세 400 25개 만기니까 2년 만기니까 20억이면 금산 400 유포 19번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인업법인 중소기업 아닌가. 500을 이하금 처분 결의래.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어. 근데 이미 이거 자체가 기명이니까 이 사안 이럴수가 요때 입금사임 유보고 요때 입금불사임 유보 배당금세 입금불사임 유보 20번.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아니야. 제25기 세무조정 위원 자료있다. 25기에 필요한 세무조정 적정하게 할 수 경우 이 같은 세무조정 제25기 각성자 소득금에 미치는 순위양으로 오른 것은 단 법인세법에 정한 입금과 송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송금에 대한 법정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행사를 이해는 고려하지 않음. 배당금 수익된 해소한 법인 제한재산 분별 해소된 걸 제한재산가액 확정이니까 26기가이다. 입금불상 여부 접대비는 발생 기준인데 지출이 25억인데 성급비용을 했으니까 송금산이 이거 스펙 자산차량가 있고요. 영업의 비용 100을 어음 발행을 어음 발행 어음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언젠가 그러니까 그 지출될 때 그때 일정 26기니까 송금불상 100유보 다 유보니까 영업 외수익 유형자산 양도인한 처분이나 사용수익이나 대금 청산에 빠른 날 25기에 적절했으니까 수익을 했으니까 계정 광고 바꾼다 이거 아니구나 양도란 처분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25명이니까 영향법은 밤새 신고 관련 자료다 20억이 이거 두 문제는 잠깐만 있었다가 이거 한 번에 하면서 합병까지 들어가자. 오랜만에 해서 오늘 또 워밍업 한 날이라서 그런지 체력이 조금 살짝 딸리니까